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조일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기자회견은 서해선 서울 직결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약 25분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기자회견문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충남도지사 양승재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공천을 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금 끝난 이 공청회에서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 사업이 국가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 실현, 홍성과 서울 45분 시대의 개막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220만 충남 도민과 함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해선의 서울 직결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해선 복선전철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의 새로운 미래 비전입니다. 환화의권 시대를 맞는 충남의 더 큰 미래를 향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서해선입니다. 자본과 물자를 유통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경제와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 충남의 가장 중요한 혈맥이 바로 서해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민 모두의 염원 속에 2015년 착공한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은 험난한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홍성에서 서울까지 57분에 출판다던 국토부의 당초 방침과는 달리 2020년 신안산선과의 환승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변경안의 경우 1시간 4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장항선 디젤 기관차의 2시간 소요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도민들에게 큰 혜택이 없고 지역 차원에서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충남도민의 교통편을 고려하지 않고 충남도의 약속을 배제한 변경 결정에 우리 도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도는 서해선의 직결을 충남이 풀어야 할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각계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당초 계획으로 원상 복구하고자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를 방문, 직결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기관을 찾아가 극심한 반대 논리와 맞서왔습니다. 여러 용역기관과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하는 한편 국회와 청와대를 수시로 찾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여러 장애물 속에서도 충청남도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편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6월 국토교통부의 최종 확정 고시가 남은 만큼 우리들과 총력을 다해 대응하면서 반드시 도민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충남은 지난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충남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220만 도민의 행복과 충남의 더 큰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고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남의 저력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충남의 힘은 약하지 않습니다. 충남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이런 충남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서해선 직결을 통해 충남의 더 큰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충남의 서해선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만들고 환항의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것입니다. 농업시대는 신의주와 목표를 연결하는 국도 1호선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어 산업화 시대에는 서울과 부산에 있는 경부선이 대한민국의 중심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항의 시대에는 충남과 서울에 있는 서해선이 국가 발전을 잇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서해선이 단순히 충남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이유입니다. 서해선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을 준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부축과 서해척의 동반 발전이 우리 경제의 그런 성장을 이끌고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며 마침내 북미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
서해선의 건설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문이 될 것입니다. 환왕의 시대, 대한민국의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유럽을 잇고 더 큰 세계로 뻗어가는 대동맥의 힘찬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 8,507억 원, 고용 유발 효과 8,037명, 취업 유발 효과 6,973명 등 경제적 수치상의 효과를 넘어 도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저와 충청남도가 서해선 직결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철도를 만드는 것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도는 도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아가 지역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14개 사업 중 국가 사업으로 포함되지 못한 사업들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시행하는 충청남도 철도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타당성과 당위성을 보강하면서 서해선과 장항선을 중심으로 한 철도 교통망을 발전시키고 도내 모든 지역에 철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충남이 새로운 길을 열고 충남이 새로운 미래를 열도록 도민 행복에 기여하는 철도망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주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마이크. 예, CBS의 네, CBS 김한영인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신규 사업에 반영됐다고 하면 이게 예타나 이런 걸 또 추가로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네 가지 또 사안은 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는 의미는 신규 사업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가 검토 노선은 오늘 그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6월 정도에 그 마지막으로 확정절차를 받습니다. 오늘 그 신규 노선으로 결정된 것은 뭐 99% 확정됐다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추가 검토 노선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의 여지가 있는 것이 추가 검토 노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제 신규 노선 같은 경우는 일단 노선으로서는 확정됐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부수적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뭐 거의 그 확정되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굿모닝 충청의 김갑수 기자님. 그 지사님 이 서해선 직결의 경우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원상 복귀된 거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대통령 공약인 충청산업문화철도라든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 지사님 전에도 공약이셨던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예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다는 거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원상복구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상복구는 우리 서해선이 송산에서 서울로 신안선선을 통해서 연결되는 건데 이거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이 KTX 시대를 연다는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2015년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충청남도 서해안의 발전을 끌어올 충남도에 아주 소중한 그 실적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 서해안이 예전에는 신안선을 가서 그냥 신안선 연결되는 거지만 이거는 그 KTX에 연결됨으로써 시간 차이도 대략 10분에서 한 13, 14분 정도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김갑수 기자님 말씀하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뭐 충청산업문화철도 문제 우리가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건 그 대통령 공약상이고 우리도 이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B 씨가 우리가 조사한 바에는
상당히 그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볼 때도 어떤 동서축을 구축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대통령 공약성에 넣은 건데 이것도 마지막까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대산항 인입철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예타 면제 사업이 이거 기본 계획이 세워지기만 하면 바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큰 성과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간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없지 않지만 우리가 서해선 직결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 사업이 신규로서 지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로서는 큰 경사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도일보의 김홍수 기자님. 예, 지금 최근 땅 투기 이슈로 지금 전국이 땅 투기요? 공사를 네. 앓고 있는데 서해선 주변도 이제 좀 땅값이 좀 들썩일 것 같아요. 그 차원의 무슨 대책 같은 게 있을지 방지 대책이 있을지 네. 좀 궁금하네요. 글쎄요, 뭐 이 서해선 문제는 벌써 공사가 내년 정도 말이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땅 투기할 사람들은 서해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거의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만 직결되면서 더 땅값 상승의 그 요인은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이미 그 소위 말하는 땅 투기 하시는 사람들은 이미 그 투기를 아마 절차가 거의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하간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뭐 중앙도와 마찬가지로 하여튼 한정된 자원,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그 부를 축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충청남도로서도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서해선 직결을 계기로 해서 이 땅 투기 조짐이 보인다면 우리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하려고 생각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을 주실 기자님 있으시면. 예, 어디십니까? 오마이뉴스의 이재환.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님. 네. 그 예당 산업단지 추가 조성 문제로 요즘에 좀 시끄러운데요. 예당. 산업단지 추가 조성. 예당, 예. 네네네네. 지난번에 그 집회 때 심의위원회에 맡기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가결할 경우에 그 지사님은 어떤 행동을이나 뭐 입장을 취하실 건지 그 점을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냥 산업단지 중요성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도민이 건강을 침해하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이 건강과 어떤 생명에 를 초래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보고요. 아마 그는 그 산단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볼 때 이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한 거를 이 도지사가 이거를 가결을 변경하기는 이 절차상 제가 확실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절차상 방법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전에 이런 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아니면 기조성된 산단에서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게 있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사전에 제거하고 산단심의에서 가결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다음은 뉴데일리 김정원 기자님. 예. 네, 저도 오늘과 관계없는 예. 한번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경사스러운 날인데. 예,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뭐 지사님도 앞으로도 뭐 전도 유망하시니까요. 그 어제 뭐 서울 가셔서 먼저 일부 기자들한테 언급을 하신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 동안에 기자회견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저도 여쭤봤고 그럴 때마다 어떤 대권 도전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여당의 이제 그 경선 참여를 아마 좀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제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고 그 선언하실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하여튼 뭐 그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만 뭐 경선 참여를
뭐 어떤 경우도 모든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이고요. 준비를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늘상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충남 도민께서 여러 가지 그 요청을 해주시는 게 저는 그 요청을 해주실 때 이제 거기에 순응하느냐 거부하느냐 이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충남 도민 여러분께서 요청을 해주신다면 이런 그 준비 과정을 넘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결단을 내린다면 시간이 많지 않죠. 예비 경선이 아마 6월 말에 있을 예정일 것 같고 만약 당원 당규대로 한다면 본경선이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뭐 확정제를 할 수 없죠. 만약에 충남 도민 여러분께서 너 다른 일을 좀 해봐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제가 거기에 부합하면서 결단을 내린다면 5월 중순 전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예, 예, 연합뉴스의 양영석 기자님. 그 지사님 저기 예. 두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그 서해선 이 부분에서 이제 도하고 또 요청했던 것들이 그 저기 삽교역 신설에 대해서도 아마 계속 그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고요. 네, 그리고 서해선 아재 말씀하신 대로 원래 원안보다 사실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흘러와서 다행인데 이게 또 충남에서 또 이제 좋은 대응 논리를 만들어서 또 새롭게 만들어진 결과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사실 삽교 역사 문제는 이 서해선 직결 과정에 보면 훨씬 더 이 규모도 작고 그렇긴 한데 또 이제는 그 예산 국민들 또 충남 도민이 또 하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중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삽교 역사는 우리 충청남도가 그 부담을 좀 해소라도 좀 해결했다는 그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BC 분석상 도저히 중앙정부에 수용할 수 없다면 그 BC 분석을 줄이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다. 그 검토 방안 중에 하나가 충청남도가 아니면 예산군이 함께 일정의 그 재정상 부담을 안고 해서라도 하겠다는 그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삽교 역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응 논리는 충청남도가 대응 논리를 저희가 스스로 잘했다고 해서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 근거를 잘 세웠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신안산선으로 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해선은 준고속철도고 신안산선은 전철이거든요. 속도가 한 250km 대 한 130km 정도 내가 되지 않겠어요? 최대 내야 한 150km 정도가 되겠죠? 이런 속도의 차이 때문에 사실 글로 가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점이 있어요. 물론 신안선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난점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점이 있죠. 갑자기 250km 정도 달리다가 최대 속도를 신안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150km 정도를 못 내는 그런 그 난점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충남 서해안에 KTX를 한번 열어보자. 그게 이제 우리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럼 KTX를 어디서 연결하냐 그 지점 갖고도 우리가 치열하게 주장했고 우리 그 박윤주 국장 어디 계신가? 나가셨나? 저기 계시구나. 우리 박윤주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정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논리 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찾아가고 그래서 큰 결단 차원에서는 지도부가 함께했지만 그런 논리 개발에서는 우리 박연직 국장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우리 그 동료들이 굉장히 역할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대응 논리가 결국에는 국토부도 이 기재부도 상당 부분 수용을 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그 질의가 없으시면 지사님 그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도민 여러분, 하여튼 오늘 그 좋은 소식을 보고 드려도 정말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이 연결돼서 우리 홍성과 서울에 한 45분 시대, 적어도 50분 안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우리 충남의 서해안의 발전, 충남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큰 역사적 획을 긋는 경사라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런 기쁜 보고를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오늘 연결이 아마 되는 게 확정되면 최종 확정되면 한화이권의 중심 도시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그 커다란 균형청을 마련하는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머지않아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논의될 예정일 텐데 공공기관 이전할 때도 서해선 직결이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참으로 오늘 아주 좋은 성과를 보고 대단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코로나19 환자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가지 감염 원인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감염 발생 원인을 보면 가족 간의 감염이 25% 정도이고 지인과 직장 동료 간의 감염이 60%가 훨씬 넘습니다. 달리 말씀드린다면 대화할 때, 식사할 때, 그래서 음주하실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명심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식사 시에서도 또 음주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철저하게 실천해 주심으로써 2021년 연말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충청남도는 이런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철저를 기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함께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2021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잘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남은 기간에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